안녕하세요. 두아들 아빠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밤쯤에 발표되는 미국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외에는 지금 현재 주목할 만한 소식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 업계 가장 큰 이슈인 이더리움 머지 관련 이제 현황과 전망, 그리고 혹시 모를 하드포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제 시황 짧게 말씀드릴 텐데, 확실히 지금이 경기 침체 진행 중인 걸로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 중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제가 포착을 해서 그런 건데요. 일단 여러 현상들을 짧게 말씀드려 보면, 이럴 때마다 밈 주식이나 잡코인들이 범프 앤 덤프, 폭등했다, 폭락했다, 이런 현상들이 되게 잦아져요. 특히 시총 낮은 코인이나 주식 위주로 이런 게 벌어지고요. 뭐 오늘만 해도 업비트의 뭐 메인 프레임이나 엠블이나 이런 뭐랄까요, 김치코인 뭐 잡코인들이 올랐다 내렸다 뭐 파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시통 낮은 거 위주로 생깁니다. 왜냐하면 세력들도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정하기 쉬운 작은 코인을 가지고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개미를 유혹을 하고 이제 개미 털기를 하고 이런 게 잦아지는데, 비단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도 비슷합니다. 특히 미국 주식도 지금 기사에 나올 만큼 그런 게 다시 생겼는데, 일단 BBB라는 생활용품 업체, 배드 베스 앤 비욘드라는 이 주가도 40% 하루 만에 40% 이상 올라버리고, 뭐 10일 만에 148% 올라버렸고, 또 이게 왜 밈코인이 됐는 밈 주식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영화관 이제 AMC라는 체인 이 주식도 뭐 5일 만에 뭐 50% 넘게 올라버리고, 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경기 침체 때는 자주 벌어지니까 좀 주의하시자. 넘어가면 큰일 난다는 차원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나타난 현상은 1등만 따뜻합니다. 1위 기업만 깜짝 실적, 2위 이하는 어닝 쇼크. 이게 뭐 화장품, 건설, 제약, 렌터카 업계 등등 전 업체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또 국내뿐만 아니고 뭐 미국, 유럽 다 마찬가지입니다. 1위 기업만 이제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이제 좀 뭐 어찌 보면 헐값에 사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독점 뭘 체계를 갖춰가는 거고, 2위 이하는 약간 뭐 버티거나 뭐 죽어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뭐 현직 대표님들을 좀 만나봤는데 지금은 버티는 구간이다. 이미 물가는 30% 이상 올라 버렸어요. 지금 뭐 인플레가 꺾인다, 뭐 석유 가격 다시 떨어진다 하는데, 그거는 이제 3에서 6개월 후에 제품 가격이 반영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예전 비쌀 때 그 가격으로 해서 이미 가격이 올라 버렸어요. 근데 한번 오른 가격은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구매자들은 지금 돈이 없어서 제품을 못 사고, 그래서 지금 만드는 족족 다 뭐 손해 보면서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상 유지만 하면서 뭐 경쟁 업체나 2위 업체 이하들은 약간 죽어가거나 힘든 구간이다. 좀 현실적으로 말하면 그런 힘든 상황이다.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헐값에 팔거나 헐값에 사는 이런 현상들이 잦아집니다. 그러니까 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도 투자 잘한다고 소문나신 분인데, 뭐 쿠팡이랑 뭐 여러 군데 손실을 보면서 결국 뭐 현금이 없는 거예요. 너무 손실이 커가지고 알리바바 지분도 매각을 하셨고, 우버 지분도 최근에서 다시 조금 꿈틀댔거든요, 우버가. 그러니까 요 지분을 아예 다 팔아버리면서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에 처해 계신데, 누군가는 그러니까 헐값에 잘 사신 거죠. 그리고 아까 1등 기업들 막 실적 내고 뭐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 쇼핑도 신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화이자도 뭐 작년에만 106조를 벌었어요. 코로나 치료제로.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혈액 치료제 회사도 인수하고 뭐 어떤 회사도 인수하고 하면서 뭐 더 제약 회사로서 점유율이나 독점적 지위를 누리려고 정말 쇼핑을 크게 하고 계신 거고, 석유 업계,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죠. 오일머니 엄청나게 번 돈으로 이제 서울의 44배나 되는 네옴시티를 이제 건설을 할 거다. 그리고 뭐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11월에 한국에 오나 봐요. 그래서 에너지, 주택, 통신, 뭐 원전 뭐 등등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이제 한 650조 정도를 나 투자할 건데 어떤 기업 없나 뭐 이렇게 하려고 오는 거예요. 이게 이 번 돈으로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투자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러면서 이제 쇼핑이 진행 중이시다. 이게 다 끝나야 침체가 이제 끝난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가져온 거고요. 도대체 경기 침체
최종적으로 언제 끝나냐. 이제 1위 업계들이 사는 거 말고요. 이제 가격이 툭툭툭툭 계속 떨어지면 박앤세일이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이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아 이거 너무 싼데 하면서 이제 매수세가 붙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사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서야 경기 침체가 거의 끝나간다고 보는 건데 뭐 당분간 오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전을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일단 이 기사도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론에 들어왔는데요. 이제 물론 뭐 이더리움 관련 머지 기사가 너무 많아서 뭐 지금 너무 과도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가져온 건데요. 시티그룹도 이더리움 머지가 디플레이션 머지 후에는 디플레이션 자산이 될 거다. 소각량도 많아져서 개수도 많이 줄어들고 이 속도도 이더리움 빨라져서 엄청 좋아질 거다. 그래서 오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시티그룹은 이더리움을 많이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커브 파이낸스는 이제 해킹을 당했어요. 디파이 쪽인데 하필 이제 또 이더리움만 탈취를 해간 것도 그렇고 셀시우스도 지금 뭐 파산하냐 마냐 이런 대표님인데도 자기 거 셀 토큰을 팔아서 이더리움으로 환전했다. 하필 또 이더리움으로 환전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이더리움을 띄우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우리는 이제 머지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현황이나 이런 걸 뒤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머지랑 하드포크가 뭔지 물론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쉽게 짧게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머지는 뭐 합쳐진다는 개념인데 그냥 다 잊어버리시고 쉽게 얘기하면 이더리움을 정기 꼽고 채굴하는 방식에서 이제 은행에 이더리움 맡기면 이자 주듯이 그렇게 이제 이더리움을 주겠다. 포스 스테이킹 하면 이자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방식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기 꼽고 하면서 이제 환경 오염 된다고 하면서 계속 논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건 4년 전부터 그 비탈릭 부테린이 여러 군데 나와서 얘기했었어요. 4년 전부터 포스로 넘어간다고 이미 공언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 포스로 넘어가는 게 이제 주류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난이도 폭탄은 무슨 말이냐면 그럼 여기 분들이 여기로 다 죄송합니다. 여기 분들이 여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를 없애야 되잖아요. 없애야 넘어가는데 이 채굴 하시는 분들 이쪽에 난이도 폭탄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채굴 난이도를 엄청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시간에 한 100개씩 나와야 되는데 채굴을 해야 되는데 한 두세 개밖에 채굴이 안 돼요. 그러면 돈을 못 벌잖아요. 채굴성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못 버티고 다 포스 쪽으로 넘어올 거다. 이게 이제 비탈릭 부테린의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머지는 요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하드포크는 뭐냐? 이제 이더리움만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여기로 다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드포크는 주류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 하드포크라 보시면 돼요. 근데 주류가 지금 포스로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 여기로 포스로 넘어가기 싫다. 나 그냥 채굴 계속 할래. 이더리움 채굴 할래. 왜냐면 이더리움이 비싸기도 하고 이 기계로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거 채굴하기도 싫고 가격도 낮은 데다가 뭐 효율도 떨어질 것 같고 생태계도 이더리움이 훨씬 좋잖아.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소스파의 반란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나 포스로 안 넘어갈래. 주류로 안 갈래. 그리고 채굴하는 방식, 전기 뭐 꽂고 하는 식으로 계속 할 거다.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성공할 확률을 보면 그래도 더 높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하드포크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거 뒤에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새로운 코인을 에어드랍을 해줘야 돼요. 새로 줘야 돼요. 이게 왜냐면 하드포크를 강행을 하면 이제 두 개의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탄생을 합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코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쓰는 개념이에요. 네트워크 이 생태계를 쓰는 개념인데 이 포스 생태계로 다 넘어와야 돼요. 이게 주류라고 보면 요거를 열로 다 넘어와야 되는데 분신술을 쓰는 거죠. 요게 하나 또 생기는 거예요. 하드포크를 통해서. 그러면 뭐, 뭐 이더리움이 여기에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였는데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분신술처럼. 그러니까 여기에 이더리움 뭐 몇 날 며칠 들고 있으면 여기에도 하나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에어드랍을 이제 새로운 코인을 주는 거죠. 비단 이게 이더리움 문제만 아니라 이더리움 계열, ERC 계열이라고 하는데 뭐 USDT든 USDC든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블록체인을 쓰는 코인이 있었는데 하드포크를 했다. 그럼 여기에도 하나가 또 생기는 거예요. USDC가 여기에도 있었으면 여기에도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두 개가 생기고 블록체인도 두 개가 생기는 거니까 코인도 그렇고 이제 이게 혼란스럽다고 하면서 기사가 엄청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비탈리 부테리는 그래도 혼란은 뭐 잠재워질 거다. 포스로 거의 다 넘어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독이고 있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개념을 설명을 했고요. 일단 그러면 파가 두 개가 있다고 했었죠. 포스파, 주류파라고 했죠. 하드포크 할 거냐 말 거냐. 아니 나는 하드포크 안 하길 이제 안 하고 4년 전부터 비탈릭 부테린이 포스로 다 넘어간다고 공지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게 정도의 길이고 이게 맞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베리 실버트, 이 그레이스케일의 베리 실버트 대표님도 이쪽을 지지를 하는 거고 이더리움 포스트 전환과 이더리움 클래식 전폭 지원, 이더 하드포크 지원 안 한다. 왜냐? 그레이스케일은 이더리움 클래식도 자기 포트폴리오에 있거든요. 이 잘 팔리는 베스트 셀링 그 코인 중에 하나예요. 이 포스트 전환 한다고 해서 뭐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 책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넘어오니까 이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이 반사이익을 엄청 받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없애자, 뭐 이더 하드포크 지원을 안 한다, 이더리움 클래식을 지원을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베리 실버트 입장에서는 당연히 포스를 지지를 할 거고요. 그 외에도 너무 많아서 이제 제가 다 일일이 찾아봤는데요. 일단 포스를 지원하는 쪽만, 지지하는 쪽만 찾아봤습니다. 뭐 서클, 테더, 디뱅크, 비트파이넥스, 에이브, FTX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서클, 테더 하면 일단 끝났죠. 여기 시총만 해도 어마어마한 데다가 뭐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USDC, USDT가 지금 이런 코인도 다 ERC 계열이에요.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쓰고 있는 코인들인데 어 이더리움 머지후 포스 체인 전적 지원. 근데 또 애매한 게 포 지원 안 한다는 말은 안 해요. 근데 전적 지원한다고 일단 표현을 했고 여기도 포스 전환 지원 공식 발표했고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주류 업계 그리고 서클 뒤에는 뭐 블랙락이랑 골드만삭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랙락도 뭐 제가 지금 공간이 없어서 못 가져왔는데 뭐 포트폴리오 지금 다 바꿔야 될 때다 하면서 뭐 또 친환경 뭐 탄소 중립 이런 얘기 또 해요. 그러니까 블랙락도 결국은 이 친환경 또 포스랑 연결이 되잖아요. 전기 안 쓰니까 이쪽이랑 연결이 됐다고 보고 거의 주류가 여기에 지금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여튼 주류는 포스를 지지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소수의 에어드랍, 뭐 반란파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하드포크 할 거다. 포우파라고 제가 명칭을 일단 지어봤고요. 처음에는 얼마 안 됐겠죠. 챈들러 거라는 이제 중국의 최고라는 중국 대표가 선동을 하기 시작했고 포우 무슨 소리냐 나 포우 채굴 그러니까 이더리움 채굴 계속 하련다 하면서 선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더리움 난이도 폭탄 제거 작업 중 그러니까 포스로 넘어가게 하려고 비탈리 부테린이 채굴하는 쪽에 난이도 폭탄 채굴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그 채굴 못하게 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 폭탄을 이제 샌들러가 제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W라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더리움 4코인이라는 뜻이에요. 뭐 $100 미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고 저스틴 선도 폴로닉스를 갖고 있으니까 거래소를 이더리움 하드포크를 지지할 거고 공익 목적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뭐 나 잘 되면 나 뭐 기부도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고 비트맥스도 선물 거래소인데요. 이더리움 4 이것도 이제 자기가 지은 거죠. 그냥 이름을 아직 뭐 정식 명칭이 없어요. 다 뭐 자기 마음대로 짓고 있는 것 같고 하여튼간 요거 상장을 할 거다 선물에 후오비 거래소도 하드포크 뭐 지원 예정이다. 그리고 4 이더리움 커뮤니티가 생겨가지고 이제 선동을 하는 거죠. 이 지지자 나한테 넘어오면 내가 5가지 공약을 하겠다. 뭐 인플레이션도 없을 거고 이건 재밌는 건데 뭐 리더 우상화도 안 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포스 지지자들한테 나한테 넘어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또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채굴 업체거나 뭐 여기는 없지만 엔트풀도 있거든요. 근데 아니면 주로 거래소입니다. 폴로닉스, 비트맥스, 후오비 다 거래소잖아요. 왜 거래소가 많냐면 이거를 이제 내 거래소로 보내라 이더리움을 그러면 내가 언제 스냅샷 찍어서 에어드랍 해줄게 너 새로운 코인 받고 좋지 않냐 그러니까 나한테 넘어와라
내 점유율을 높여가는 차원에서 거래소들이 이렇게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탈리 부테린은 이런 돈밖에 모르는 녀석들 하면서 이제 거래소를 욕을 하면서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을 한다면서 비탈리 부테린은 이런 분들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상황은 이렇다고 보시면 되고, 그나마 포업하는 소신이라도 있습니다. 이제 박쥐파가 있습니다. OKX 거래소도 굉장히 큰 거래소인데 이더리움 머지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포스는 지원할 텐데 이더리움 포 이제 ETHW라고 표현했는데 수요가 충분하면 나 상장 고려하겠다. 쉽게 말하면 돈이 되면 이것도 나 상장해서 돈 벌겠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시고, 데리비트라는 업체는 거래소는 하나 한술 더 떠가지고 포 이더리움이 포스보다 가격이 가치가 0.25% 이상 더 비싸면 나 그때 상장하겠다. 이것도 역시 돈 되면 나 하겠다. 이제 구체적인 가격까지 얘기를 하면서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다 거래소인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정리를 해봤어요. 누가 알려준 건 아니고 제가 그냥 다 찾아보고 정리를 한 건데, 일단 포스파가 주류 쪽이었죠. 그래서 비탈리 부테린, 그레이스케일, 뭐 USDT, USDC, 디뱅크, 에이브, FTX, ETC 협동조합, 그리고 뭐 블랙락이랑 뭐 골드만삭스도 서클 뒤에 있다고 보면 거의 주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포우파는 이제 소수파긴 하고요. 이제 채굴 업체들 챈들러나 엔트풀, 뭐 엔트풀도 뭐 이더리움 클래식 생태계 뭐 1,000만 달러 지원 예정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니면 거래소들 신규 코인을 상장시키면서 이제 좀 큰 돈을 벌어보려는 뭐 이런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본론이자 결론인데요. 이더리움 머지 후 예상 시나리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이제 소설주의라고 제가 표현은 했고요. 그런데도 나름대로 소신대로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하드포크 발생 시, 그러니까 하드포크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에어드랍 받을래? 아니면 에어드랍 받기 전에 팔래? 항상 어려운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9월 19일 밤 12시에 들고 있으면 스냅샷 찍히면 이제 뭐 몇 날 며칠에 뭐 7일 후에 뭐 새로운 코인을 주겠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이제 에어드랍을 어, 뭐 받으려는 분도 있고 팔아야 된다는 분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과 추측은 받기 전에 파는 게 항상 거의 정답에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호재 전에 팔아야 된다. 이게 항상 일단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뭐 되게 상황도 안 좋고 경기 침체인 상황에 뭐 현금 확보해서 장기전을 준비해야 되는 때기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에어드랍 근데 누구는 받았는데 코인이 엄청나게 올라버리더라. 초반에 급등했더라. 물론 나중엔 중후반에는 급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디 뭐 상장만 하면 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고, 근데 왜 이게 부럽지만 어려운 거냐면 초반 급등 이때 내가 팔 수 있다고 누가 어떻게 보장을 해요. 더 높이서 기다리다가 못 팔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확 몰려가지고 예전에 거래소 다운된 것처럼 매도가 안 돼요. 뭐 에러 나가지고 못 파는 거예요. 결국 급락했을 때 뭐 나중에 팔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라도 받기 전에는 파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 포 생태계가 지속이 될 거냐, 그 소수파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수인 것인데다가, 그러니까 주류 업계는 이더리움 뭐 돈도 많고 하니까 생태계를 엄청 키웠잖아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아직도 작은데 이더리움 생태계는 어마어마하게 크듯이. 그러니까 여기가 쉽진 않은 데다가 한탕주의, 그러니까 개인들도 에어드랍 받고 이제 뭐 빠지려는, 치고 빠지려는 사람들, 거래소들도 아까 어, 잠깐 상장해서 뭐 수수료 받아먹고 뭐 이더리움 잠깐 예치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지, 뭐 지속적으로 이 생태계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포스 생태계가 더 클 거다,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럼 이더리움 클래식은 어떻게 할래? 이거는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적당히 오를 때 파셔야 된다, 분할 매도 하셔야 된다. 적당히는 저도 잘 모른다. 근데 뭐 차트도 보고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요건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럼 이제 만약 모지가 연기되면 어떻게 하냐? 이거야말로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하드포크가 돼가지고 뭐 블록체인이 두 개가 생기고 코인이 두 개로 뭐 변하고 뭐 그것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이 머지 연기입니다. 뭐 에러가 갑자기 발생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굉장히 어렵다.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받기 전에 팔든 뭐 적당히 오를 때 팔든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요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시나리오도 그동안 쌓였던 제 뭐 경험과 사례를 토대로 추론해 본 것뿐이지, 그러니까 맹신하지 마시고 본인의 소신껏 현명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